자, 오늘 이제 색 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색 보정을 컬러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러 컬렉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상태라고 하면요. 편집을 다 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색 보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컬러 모드에서 이제 색 보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컬러 모드로 이제 바꾸시게 되면요,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자, 바뀌는데 주로 이제 작업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자,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루메트릭 컬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루메트릭 컬러라는 곳에서 색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메트릭 컬러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 여기 베이직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닫힙니다. 지금 루메트릭 컬러 부분이 총 6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이직 컬렉션,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브, 컬러 휠, HSL 세컨더리, 비네트,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베이직 컬렉션,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 컬렉션을 하는 메뉴가 이 베이직 컬렉션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색 보정을 하게 되냐면요, 크게 보면 색 보정을 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촬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촬영된 클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출이 부족해서 어둡게 찍히거나, 아니면 노출을 너무 과다하게 줘서 밝게 찍히거나, 아니면은 색 온도라고 하는데요, 색 온도를 잘못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설정을 해서 색이 이렇게 돌아갔거나, 그런 경우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촬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색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톤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일정한 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어떤 그 톤이 일정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을 할 때는 이곳저곳 장소를 이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밝기라든가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정한 톤을 유지하면서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정한 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컬러를 통해서 영상이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포 영화의 톤은 어떤 톤이죠? 약간 어둡고 푸른 그런 톤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 멜로 영화나 아니면 판타지 영화들은 톤이 일단 밝죠. 밝고, 그리고 멜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핑크색 톤으로 색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컬러를 통해서 영상이 갖고 있는 주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는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색을 보정하는 단계는 컬러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색을 쓰는 거는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마지막에 있는 컷을 가지고 이제 색 보정을 해볼 텐데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자, 이렇게 회가 놓인 접시가 놓여 있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컬러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 장면 딱 보면, 그러니까 옐로우 톤이 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우리 눈은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옐로우처럼 보이다가도 계속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적응이 돼서 그 느낌이 감쇄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부정확하다. 밝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밝은 장소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눈이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데 가면 처음엔 눈이 부시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밝기로 보이는 것처럼 색 보정을 할 때 어떤 시각의 의지, 우리가 눈이라는 시각에 의지해야 되지만 눈이 갖고 있는 이 적응력 때문에 우리가 눈에만 의지해서는 정확한 색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측 장비의 도움을 받습니다. 계측 장비. 자, 계측 장비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화면의 왼쪽 화면을 보시면 루메트리 스코프라는 걸 보이시나요? 예, 루메트리 스코프 보이시죠? 자, 여기 한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렌치 버튼이 있어요. 여기 세팅 버튼을 여러분들 눌러서, 자, 웨이브 폼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코프만 남겨놓을게요. 벡터 스코프만. 자, 벡터 스코프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벡터 스코프가 한 역할은 뭐냐면 컬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컬러에 대한 정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샷의 색 컬러의 정보를 지금 얘가 이렇게 하얀색 분포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옐로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컬러의 분포를 보면, 자, RGB 모든 영상은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RGB. 그리고 중간에 자,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색상환이에요. 색상환. 자, 색상환인데 모든 영상은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할 때 바로 이 레드, 그린, 블루 값을 컨트롤을 해서 색 보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분포를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실제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계측 장비로 봤을 때도 옐로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뭐냐면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 온도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색 온도는 모든 빛에는 여러분들 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면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색 온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이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푸르게 나오는 사진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촛불이나 백열등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떤 컬러가 나오죠? 오렌지빛 컬러가 나오죠. 옐로우빛.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자체 빛에서 나오는 컬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그 특성에 조명의 특성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를 잘 못 맞추게 되면 색이 푸르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옐로우로 이렇게 붉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컷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 도자기잖아요, 그죠? 하얀색, 원래 이제 도자기가 하얀색인데 지금 노란색이 지금 많이 껴서 약간 누렇게 보이죠? 그럼 얘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여러분들 베이지 컬렉션으로 가보세요. 베이지 컬렉션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이트 셀렉터라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라 그래서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 도자기에 이 흰색 부분을, 자, 여러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이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흰색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찍은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루메트리 스코프의 벡터 스코프를 확인을 해보세요. 분포가 어떻게 됐죠? 아까는 옐로우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블루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할 때 여기서 옐로우를 뺀다라는 의미, 자, 여기 옐로우가 많이 껴 있었잖아요. 옐로우를 뺀다라는 것은 반대되는 색깔, 그러니까 보색되는 색깔을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색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려면 요 두 개가 있습니다. Temperature, 이거 제가 아까 색 온도라고 표현을 했죠. 색 온도를 바꿔주는 건데요. 처음 값은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로, 자, 흰색 부분을 찍어줬더니, 자, 블루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색을 보정을 할 때는 보색되는 부분을 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푸른색을 좀 더 더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템퍼처를 블루 쪽으로 더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푸른색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템퍼처 색 온도를 보면 블루와 오렌지가 있죠. 그래서 블루 쪽은 쿨한 톤, 그리고 오렌지 쪽은 웜한 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얘를 웜한 톤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붉어지는 겁니다, 화면이. 자, 다시 쿨한 톤 쪽으로 옮겨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그 다음에 틴트라는 게 있는데, 자, 틴트는, 자, 여기 색상환에서 보시면 그린 값과 마젠타 값은 보라색 계열의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젠타와 보라색에 연결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틴트는. 그래서 내가 그린을 좀 더 추가할 건지 아니면 마젠타를 추가할 건지 요거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쪽으로 돌려보시기도 하고 마젠타 쪽으로 돌려보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톤을 찾아보세요. 자, 아무래도 얘가 먹는 거니까 그린보다는 마젠타 쪽의 색깔을 더하는 게 식감에 더 좋겠죠, 식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이제 색 보정을 한다는 것은 그 RGB, 이 채널의 색을 조절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RGB라는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긴 한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붉은 장미 색깔을 이제 RGB로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레드가 뭐 95%, 그다음에 그린이 뭐 한 3%, 블루가 한 2%,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 색깔이 연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쓰냐면,
HSL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HSL. H라는 것은 휴, 색상을 의미해요. 휴. 그리고 S는 saturation, 채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색의 농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L은 lightness라 그래서 명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HSL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지금 작업하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HSL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H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 휴, 색상을 맞추는 거니까. 자, 그래서 휴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루메트릭 컬러에 보시면 톤이라는 게 있죠. 톤. 이 톤이라는 곳에서 L에 해당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니스, 명도에 해당되는 작업을 이 톤이라는 곳에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작업하셨던 그 컷으로 여러분들 오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루메트리스코프 상태는 색상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이 벡터스코프를, 자, 여기 셋업 버튼을 다시 누르셔서요, 웨이브폼 HLS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죠? 웨이브폼 HLS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요 벡터스코프는, 자, 꺼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웨이브폼 형태로, 자, 명도, 밝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일 낮은 게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 완전 블랙은 0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은 255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명도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55일까? 좀 궁금하죠? 그죠? 가장 밝은 게, 가장 밝은 숫자가 왜 255인가? 자, 그거는 8비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8비트 방식. 그러니까 8비트라는 것은 2의 8승입니다. 2의 8승. 그래서 2의 8승을 하면 256이 나와요. 256. 자, 그래서 256 단계로 명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는 0이고 가장 높은 거는 0부터 시작하니까 2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톤이라는 부분에서 밝기를 수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색 보정을 하실 때, 명도를 조절할 때는 어두운 톤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두운 부분. 왜냐하면 우리 눈이 어두운 부분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촛불을 하나 탁 켜는 것과 밝은 공간에서 촛불을 켜는 것, 느껴지는 게 틀리죠. 그렇죠? 어두운 공간에서 훨씬 밝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 곳에서 더 예민하게 어두운 곳에서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할 때도 어두운 쪽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게 섀도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블랙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섀도우 부분을 조절하셔서,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밝게 하실 수도 있고 어둡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좀 어둡게 내려주면 지금 이 어두운 쪽에 이 웨이브폼의 형태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 부분도 좀 내려주겠습니다. 블랙 부분 내려주면 이 웨이브폼이 0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렇죠? 0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화면상에서 볼 때 어두운 부분 쪽에 디테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색 보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밝기를 조절할 때는 0 아래로 웨이브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블랙 부분의 디테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을 조절하시더라도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을 조절해야 되죠.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올리시면, 자, 밝은 부분에 웨이브폼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올라가죠? 그리고 그릇의 하얀색 부분이 색깔이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 부분이 있죠. 화이트 부분을 또 올려보면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죠. 근데 너무 올리게 되면 255와 선이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명도를 조절을 할 때는 이 웨이브폼 상에서 0과 255 사이에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55 사이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조절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을 조절해야겠죠. 중간 톤은 여기 익스포저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값을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대비, 그러니까 명도 차이를, 흑과 백의 차이를 더 많이 줄 것인지 좀 부드럽게 해줄 것인지, 자, 그거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조절을 하셨으면요,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좀, 그 다음에 이제 채도까지 하고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HSL이라고 그랬죠? H는 색상, 휴, 그 다음에 S는 채도, L은 명도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H랑 L은 작업을 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Saturation, 채도입니다. 요게 이제 채도는, 자, 하나만 있죠? 하나만. 그래서 채도를 보기 위해서는 벡터스코프로 다시 또 바꿔야겠죠. 이렇게 벡터스코프 상태로 다시 이제 바꾸시고요. 자, 세츄레이션 부분을 조절을 해보면, 자, 얘를 100쪽으로 가깝게 해주면 점점점 색이 진해지죠. 그리고 벡터스코프 상에서의 이 화이트 부분의 분포도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반대로 완전히 0으로 만들어 버리면 흑백이 됩니다. 흑백. 그러면 이 루메트리 스코프의 벡터스코프 상에서 보면 이 점이 가운데 한 곳으로 다 모여버리죠. 그렇죠? 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로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츄레이션을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자, 아무래도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채도를 약간 올리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화이트 밸런스로 휴 조절하셨죠. 톤을 이용을 해서 명도를 조절하셨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컬러 컬렉션, 색 보정을 하실 때는 이 색상, 명도, 채도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본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베이지 컬렉션에 보시면 여기 체크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끄시면 원본이 되는 거예요. 원본의 상태. 그리고 키면 색 보정을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색 보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컷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슷한 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톤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메트릭 컬러라는 곳에서 이제 색 보정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 영상 작업을 할 때 색 보정이 꼭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보셔도 좀 잘 만든 듯한 영상들 보시면 색 보정 과정을 거친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그런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더라도요. 점점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색에 대해서 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이 컬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상 제작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보정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 베이지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컬러 컬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컬렉션 과정에서 색 보정을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이지 컬렉션만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다른 것들 있죠. 지금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자, 이 크리에이티브 영역은 컬러 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을 더 씌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의도한 어떤 톤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 이 크리에이티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룩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룩업. 여기 이제 룩이라고 돼 있죠. 지금 넌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 룩업을 여러분들이 자, 다른 거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후지라고 돼 있는데, 자, 후지라는 룩업을 적용을 하면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후지 필름이 갖고 있던 독특한 그 컬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닥이라는 룩업을 씌워보면 또 느낌이 좀 틀려지죠. 그러니까 코닥 필름이 갖고 있었던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블루 블리치 HDR이라는 게 있는데 SL 블리치 얘를 적용을 해보면 또 색깔이 또 틀려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룩업이라는 거는 어떤 컬러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룩업, 줄여서 이제 룩업이라고 하는데 룩업 테이블입니다. 룩업 테이블. 그래서 어떤 그 컬러의 값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서 걔를 적용만 하면 이제 되도록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룩업 테이블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룩업 테이블을 씌울 때는 색 보정, 그러니까 베이지 컬렉션을 한 단계에서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베이지 컬렉션을 꺼볼게요. 여기 체크를 끄시면 이거 꺼지죠. 자, 이렇게 이제 끄게 되면 이제 색 보정을 했을 때 이 이상하게 색이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베이지 컬렉션을 하지 않으면. 근데 베이지 컬렉션을 한 상태에서 룩업을 씌우면 이 룩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 컬렉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이지 컬렉션 과정을 꼭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과정에서 자, 룩업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프리미어 룩업 테이블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그 컬러 값을 갖고 있는 룩업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이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회사에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룩업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룩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부분에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룩업을 씌우시고 이 룩업을 더 세게 줄 건지 혹은 좀 약하게 줄 건지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인텐시티, 강도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게 어드저스트먼트에서는 페이드 필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름 느낌을 좀 더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느낌.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더 추가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프는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비브런스는 생생함이에요. 생동감. 그래서 채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채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섀도우 틴트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어두운 쪽의 색깔을 더 씌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두운 쪽 컬러를 이렇게 좀 더 다른 컬러를 좀 더 씌우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밝은 쪽 컬러도 자, 어떤 다른 특정한 컬러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 틴트예요. 틴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크리에이티브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기 전 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려면 이 체크 버튼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돼요. 얘는 베이직만 적용된 상태, 이건 크리에이티브까지 적용한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원본은 이거였는데 지금 색 보정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컷이 돼버리죠. 자,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에서 하는 작업.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룩업을 사용을 한다.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 근데 커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RGB 커브와 휴 세츄레이션 커브가 있는데, 자, 얘는 좀 다른 컷으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컷을 가지고 해보면요. 자, 지금 이 동그란 점이 흰색 그리고 RGB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은 이 RGB 컬러를 동시에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펜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찍고 얘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위쪽으로 옮기면 화면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래쪽으로 옮기면은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적당한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얼굴이 너무 밝아서 이렇게 좀 약간 어둡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굴 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자, 이게 이제 커브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채널을 각각 또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블루 채널을 좀 밝게 해주겠다. 그러면 블루 색깔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 값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그린, 옐로우 값, 레드 값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커브는. 네, 그래서 명도,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을 선택하면 RGB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고, 각각의 채널 값을 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커브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휴 세츄레이션 커브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좀 또 다른 컷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뭐 이 컷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요 바다 색깔을 좀 더 푸르게 뭐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컬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 쪽 색깔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블루 쪽. 그러면 블루 쪽만 이렇게 포인트가 찍혀요. 그래서 내가 블루 쪽 컬러를 좀 더 올려줄 거야 라고 하시면, 자, 푸른색 영역만 여러분들 이렇게 최대로 올려주면, 자, 푸른색 부분이 색깔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레드나 옐로우 쪽은 색깔이 그대로 있죠. 근데 바다 색깔만 지금 보시면 좀 푸르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커브를 껐다 켰다 해보면, 그렇죠? 바다 컬러만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색깔만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커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이제 나머지 3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컬러 휠이라는 부분은 지금 이 톤을 3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섀도우 톤, 그쵸?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톤, 그 다음에 미드 톤, 이렇게 톤을 밝기로 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두운 쪽이죠. 어두운 쪽을 내가 뭐 좀 밝혀주겠다 그러시면 이 위아래, 그러니까 지금 길게 상하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를 위로 올리면 어두운 부분의 컬러가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두운 쪽의 컬러가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더 씌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두운 쪽의 컬러를 뭐 약간 마젠타 쪽으로 지금 옮기겠다.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색 컬러를 여러분들이 더 씌워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밝은 부분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을 나는 좀 더 밝게 해줄 거야.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의 컬러는 이렇게 톤을 좀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드톤은 중간 톤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게 해줬어요. 그리고 중간 톤의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본일 때는 이랬는데 지금 컬러 휠과 커브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컬러 휠 부분은 섀도우 톤, 하이라이트 톤, 미드 톤을 구분을 해서 색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HSL 세컨드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꽃잎을 가지고 해볼게요. 꽃잎. 자, 이 세컨드리라는 거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선택을 해서 특정 색깔만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꽃잎의 컬러만 내가 다른 컬러로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약간 레드 톤이잖아요. 레드 톤인데 얘를 뭐 마젠타 톤, 약간 핑크 톤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걸 할 수가 있던 거죠. 요 꽃잎의 색깔만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꽃잎의 컬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꽃잎을 이 스포이드 있죠? 셋 컬러라는 부분에서 이 스포이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꽃잎의 컬러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 그레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얘를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면 지금 이
레드 컬러가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지금 보시면 여기 HSL이 있죠.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조절하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면 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꽃잎의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색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너무 많이 하면 손까지 이게 침범을 하니까 꽃잎만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레이를 자 끄시고요. 선택이 다 되셨으면 끄시고 이 아랫부분에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약간 핑크톤, 마젠타로 하겠다. 그러시면 이 컬러 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마젠타, 핑크톤으로. 그렇죠? 이건 톤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틴트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빨간색 톤이었는데 지금은 톤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붉은색 컬러였는데 약간 마젠타 톤, 핑크 톤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컨드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모자를 빨간 모자를 쓰고 온 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분위기상 뭐 모자 색깔을 내가 좀 뭐 옐로우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HS 세컨드리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 컬러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HS 세컨드리고요. 자, 마지막 하나 또 나왔죠. 비네트라는 것이 있어요. 비네트, 그렇죠? 비네트 효과라는 거는 렌즈가 만들어내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빈티지 카메라들 있어요. 오래된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들은 그 광학 기술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렌즈의 그 주변부 해상도라고 하는데 주변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여러분들 옛날 그런 사진 보시면 외곽 부분이 좀 어둡고 이미지가 흐린 그런 그 어떤 그 옛날 사진의 고유의 어떤 룩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좀 현대에 와서는 뭔가 그게 예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 감성 뭐 이런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비네팅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네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변부를 좀 어둡게 해주거나 좀 밝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마운트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보시면 주변부가 어떻게 되죠? 점점 밝아지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주변부가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죠?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미드 포인트는 이 가운데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이 비네팅의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라운디니스는 자, 형태를 이렇게 좀 더 동그랗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패더 값은 자, 이 비네팅 되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자, 이렇게 0으로 해주면 완전히 경계가 이렇게 눈에 띄게 되고요. 그래서 비네팅 할 때는 보통 패더 값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그래서 비네팅이 있고 없고 차이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비네팅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리미어에서 색 보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루메트릭 컬러에 있는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뭐다? 요 베이직 컬렉션 부분이에요. 베이직 컬렉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하실 때는 이 베이직 컬렉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색 보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색 보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컷 바이 컷으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한 컷 한 컷.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잠깐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여기 뉴 아이템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세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투명한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투명한 레이어. 그래서 얘를 자, 두 번째 트랙에다 이렇게 올려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트랙으로, 그렇죠? 두 번째 트랙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 색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템퍼처 나는 얘를 뭐 웜한 톤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쿨한 톤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웜한 톤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이 템퍼처를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색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동일한 톤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틴트도 적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톤도 섀도우를 좀 어둡게,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를 좀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자, 색 보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아래에 있는 컷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동일한 톤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면 한 컷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하지 못하겠죠. 네, 그런데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을 하셔서 색 보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